뭐 이렇게 있어. 그럼 숫자들을 대충 이렇게 홀수를 나열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여기는 당연히 뭐가 올까? 그 다음에 온다면 11이 오겠지. 근데 그냥 뭐 10 써도 그냥 자기 쓰는 사람 마음에 예를 들어 썼어. 그러면은 1, 3, 5, 7, 9, 10 쓰면 그냥 숫자 나열이 된 거구나 끝인데 규칙이 없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거지. 그런 거는 그냥 다루지 않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건 다루지 않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규칙 있게 어쨌든 숫자를 나열한 거를 이 수학에서는 이제 수열이라고 하고, 그 수열의 이제 정의부터 받아들여 보자면, 수열은 그냥 말 뜻은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 우리 fx가 2x-1이야. 그럼 f1은 뭐예요? 1이지. f2는 뭐야? 3이지. f3은 뭐예요? 이렇게 되지. 근데 f2분의 1은 뭐야? F0은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존재하긴 하죠. 얘를 다 쓰면 너무 많으니까 이 수열에서는 자연수인 것만 쓴다는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래서 요것만 이런 거. 그래서 그 자연수인 함수를 쓰면 이 첫 번째 수는 1이고 두 번째 수는 3이고 세 번째 수는 5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죠. 그 수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몇 번째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얘는 첫 번째다, 얘는 두 번째다, 얘는 세 번째다, 얘는 네 번째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수라고 하거든. 숫자 매기는 거. 그치? 너 영어에서도 서수할 때 그 th 붙여서 하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빼고는 다 나머지 다 th 붙여서 하는 거 알지? 그것처럼 그냥 숫자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수열은 그 서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이 고등과정 수열에서 다루는 거는 서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간격이 일정하다. 뭐 첫 번째 했다가 갑자기 세 번째 했다가 네 번째 했다가 뭐 여덟 번째 했다가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첫 번째 했다가 뭐 세 번째 했다가 네 번째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규칙이 안 나오지. 그래서 간격 일정하게 이 서수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열, 뭐 정확하게 하자면은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의 나열이라고 보면 돼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의 나열. 그러면 이제 함수에서 우리는 fx라고 썼었지만, 이제 x는 보통 실수를 쓸 때 보통 x를 쓰고, 자연수는 이제 n이라고 많이들 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해줄 거야. 얘를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읽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읽어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다 이름을 이제 정해줬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번째 항은 요거대로 하면 x번째 항은 2x 빼기 1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n으로 쓰기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2n 빼기 1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얘는 a n이 되겠지. 얘는 뭐 n번째 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일반항이라고 해요. 우리 호도법에서 일반각 배웠지. 그 모든 n에 대해서 어떻게 딱 맞게 하는 거지. 얘도 n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an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얘는 n번째 항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 항은 뭘까? 여기다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그 다음 항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반항이라는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일반항을 알면, 그 n을 알면 모든 n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수열이라고 하고, 보통 AN이라고 쓰고,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할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 할 거고, 등차 수열의 그 정의는 뭐니?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야? 자, 이거예요. 뭔지 일단 설명해 줄게. A의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계속 똑같이 더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다 2를 더해야 되고, 여기다 2를 더해야 되고, 여기다 2를 더해야 되고, 2를 더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차 수열이에요. 똑같이 일정한 수를 더한 거. 근데 무조건 수열이 이렇게 등차 수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 그냥 만들려면 만드는 거야. 그냥 규칙 있게 만들려면 이거지. 이런 것도 뭔가 규칙이 보이죠? 규칙 보이니? 이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 그치, 36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여섯 번째니까 6의 제곱을 했지. 그럼 n번째는 뭐야? n제곱이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an이 n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3 더하고 5 더하고 7 더하고 더한 수가 일정하진 않지. 맞아요? 숫자가 바뀌죠. 이런 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얘는 2씩 더해졌죠? 다시 봐봐. 다시 써줄게요. 1, 3, 5, 7, 9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n번째는 2n-1이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일정한 수를 더할 거야. 플러스 2지. 플러스 2죠. 플러스 2지. 플러스 2지.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해요. 공통인 차, 영어로 하면 common difference인데, 그래서 보통 D라고 써요. D. 공차 D. 여기선 D가 2인 거예요. 다시, 그럼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요 숫자 나열한 것들은. 이해되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이 뭐야?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그치? 세 번째 항이 5고, 일반항은 뭐예요? 여기서 일반항은? n번째 항은 얘겠지. 맞아요? 그러면 사실 an이 2n-1이다. 이게 쓰면 이제 사실 모든 수열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몇 번째 수든. 그냥 숫자 대입하면 끝이지. 그러면 10번째 항은 뭐야? A10은 뭐겠어? 10번째 항은 19겠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2는 공차라고 해서 보통 D로 표현을 해요.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만약에 A고, 그 다음 번째 항이, 얘는 지금 내가 그냥 13579 정한 거고, 한번 수열을 또 만들어 봅시다. 첫째 항이 예를 들어 A야. 계속 공차 D를 더할 거야. 그럼 둘째 항은 A 플러스 D야. 또 여기다 D 더하면 뭐야? 셋째 항은 A 플러스 2D겠지. 맞아요? 다시 A가 있고,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A고, 세 번째 항이 A지. 네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3D가 되겠지. 계속 D를 더한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은 N번째 항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 이 N번째 항은 뭘까?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을. 자, 첫 번째 항은 D를 안 더했어. 굳이 쓰자면 플러스 0 곱하기 D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1 곱하기 D지.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 곱하기 D고,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 곱하기 D예요. 그럼 N번째 항은 뭘까? N-1 D겠지.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해서 공식이 나와요.
뭐야?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A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더하기 n-1 d. 그죠? 잘 보세요, 이제. 근데 얘도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AN을 어떻게 쓸 수 있어? AN은 첫째 항 1 더하기 n-1 공차가 몇이었어? 2였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기 좀 그렇지. 왜냐면 우리 fx도 똑같은 거라 그랬어. 여기서 fx를 우리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쓰는 사람 없지. 어떻게 써? 2x 빼기 1 이렇게 쓰지. 맞아요? 이렇게 써야 우리가 이제 1차 함수의 익숙함이 보이는 거야. 그치? 이 x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의 개수가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잖아. 다. 이름이 있다라는 건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이 2라는 게 의미하는 게 있지. 1대 2라는 거잖아. 그치? 그 의미하는 게 있지. 그냥 숫자가 막 붙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얘도 y 절편이라고 뜻이 있는 거지. 그러면 또 얘가 뭐 1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이런 게 다 뜻이 있죠. 자, 이거를 다 볼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부터는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다르게 설명한다라는 게 이건데 이렇게 풀어 버릇해야 많이 쉬워지고 풀이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 다시 책에는 이렇게 나와.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A에는 A1 더하기 n-1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서 너희가 이 수업을 대충 듣고 나서 나중에 풀어야 하면 꼭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이렇게 풀면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자, 그럼 얘들 이렇게 안 쓴다 그랬어. 어떻게 쓸까? 정리하면 돼. 2n 그 다음에 뭐야? 빼기 1 이렇게 되지. 아, 그러면은 자 n-1d라고 했어요. 다시 얘는 fx는 뭐야? 지금 1차 함수죠. 1차 함수고 x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기울기라 그랬지. 자, 얘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원래 어떻게 써? a1 더하기 n-1 d 쓰고 d가 의미하는 게 공차고 a1이 의미하는 게 말 그대로 첫째 항이죠. 다시 d가 의미하는 게 공차야. a1이 의미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첫째 항이야. 근데 이렇게 썼어. 얘는 여기 d지, dn이죠. 다시 봐봐.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이거지.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차죠. 맞아요? 봐봐. 이 등차 수열은 a1 더하기 n-1d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변수가 n이지. 변수가 얘는 x지. x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죠. 여기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차죠. 그러면은 an,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등차 수열은 n에 대해 1차식으로 나오고 그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차예요. 그치? 첫째 항은 뭐겠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없애도 생각해도 되지만 n에다가 1 넣는 게 첫째 항이잖아. 첫 번째 항이 첫째 항이지. n에다 1 넣는 거지. n에 1 넣으면 그게 첫째 항이지. 그치?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보세요.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AN은 이렇게 쓸 거예요.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돼. 그치? n에 대한 1차식이야. 여기서 p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차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p 더하기 q지. 이렇게 쓸 거야, 이제부터. 되죠? n에 대한 1차식으로 쓸 거고요. 그 n에 대한 그 n의 개수가 공차가 될 거고 p 더하기 q가 첫째 항이 되겠지. 이렇게 쓸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볼 건데 그 수열의 뜻 그냥 그거는 해보고 예를 들어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자,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책에 나온 대로 그냥 일반항 구할 수도 있어야 돼. 그쵸? 그러면 뭐야?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치?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뭐야? 마이너스 3n 플러스 11 플러스 3n이니까 플러스 14 되는 거지.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를 이제부터 이렇게 쓰기로 했지? 맞아요? 맞니? 그럼 뭐야? 어떻게 써 얘는? 공차가 몇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3n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 넣어서 뭐가 나와야 돼? 첫째 항이 11이 나와야 되지. 1 넣어서 11 나와야 되고 뭐야? 14 해야 되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금방금방 돼요. 알겠니? 다시 그럼 반대로 봐봐. 첫째 항이 11,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일반항을 써라 하면 요건데 얘를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어떤 수열이야? 공차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이고 1 넣으면 첫째 항이 11인 등차 수열이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얘가 얘도 돼야 되고 당연히 얘가 얘도 돼야 되겠지. 얘는 공차가 바로 보이잖아. 그치? 첫째 항 1 넣어봐. 첫째 항 11.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하면 너무 여러 개잖아. 여기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지. 또 첫째 항이 뭐 11이다. 그러면 공차가 뭐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 첫째 항과 공차가 정해지면 무조건 수열은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똑같아. 우리 1차 함수에서 기울기랑 한 점 주어지면 그 1차 함수는 단 하나로 결정이 되죠. 맞아요? 똑같아. 공차가 정해지고 첫째 항이 정해지면 또는 사실 첫째 항이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 뭐 둘째 항만 주어져도 상관이 없지. 둘째 항이 예를 들어서 둘째 항 6 넣으면 분이 8. 둘째 항이 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만들어라 해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봐봐. 이거를 PM 플러스 Q 그걸로 만들면 똑같아.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몇 돼야 되지. 근데 2를 넣었을 때 8이 나와야 되지. 2 넣었을 때 8 나오면 여기 뭐 플러스 몇을 해야 돼? 14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나오든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공차가 뭐라 그랬어? 공통인 차야, 차. 이웃한 항 사이의 차를 공차라고 해. 얘 빼기 얘가 얘 빼기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얘 빼기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 얘 빼기 얘도 마이너스 3이지. 무조건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웃한 항끼리의 차가 무조건 공차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되죠? 공차. 그 다음에 1, 5, 9, 13 이런 거 해봅시다. 1, 5, 9, 13 또 이런 수열이 있어. 자, 얘 공차가 몇이에요? 플러스 4 됐지, 그치? 플러스 4 되고 플러스 4 됐지. 아, 그럼 공차가 4고 첫째 항이 몇이지? 지금 쟤는 1인 등차 수열이지. 그럼 AN은 몇 N? 4N. 그 다음에 1 넣어서 1 나와야 돼, 그치? 빼기 3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온 공식대로 하려면 뭐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가 좀 더 오래 걸리지. 어차피 같은 식으로 나올 것, 그치? 그래서 다시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PM 플러스 Q야.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차. 그 다음에 첫째 항은 P 플러스 Q. 그래서 Q로 찾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자, 5번째 항이 105고 11번째 항이 57이래. 그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거고 15항도 구할 거고 막 이런 것들 할 거야. 자, 여기서 봅시다. 이웃한 항들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를 더한 거니까 이웃한 항들 사이의 차가 공차라고 했어. 그럼 얘가 2고 얘가 2야. 구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첫째 항과 둘째 항 나오면 공차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첫째 항과 셋째 항 나오면 공차 못 구하니?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지, 처음에. 간격이 일정하고 터수 이렇게 숫자를 매겼어. 자, 예를 들어 두 번째 항과 5번째 항이 나왔어. 그럼 공차 못 구할까? 구할 수 있지. 두 번째 항과 5번째 항이 빼면 몇이야? 9에서 3 빼면 몇이야? 6이지. 자, 두 번째 항과 5번째 항이 있어. 그 얘 빼면 공차가 3개 차이겠지. 3 곱하기 D가 6이지. 그럼 D가 2라는 거 알 수 있지.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웃항 사이 그 자체가, 그 차가 공차지만 이웃하지 않더라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그럼 당연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A2 빼기 A1은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빼면 공차가 하나고 A5 다섯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3개 차이지. 그럼 얘랑 얘가 뺀 거의 공차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봐봐. A11과 A5가 나왔어. 그럼 공차 곱하기 얘에서 얘 빼면 A11에서 A5 뺀 게 몇 곱하기 공차예요? 6 곱하기 공차지. 맞아요? 얘가 지금 얘에서 얘 뺐어. 몇이야 빼면? 마이너스 48인가요? 얘지. 그럼 여기서 공차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8인가요? 그치? 그럼 자, 일반항을 쓸 수 있어, 이제. 그치? 자, AN은 몇 N? 마이너스 8N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치? 되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섯 번째 항이 105라는 거 알지? 5를 넣어서 105가 돼야 돼요. 그치? 5를 넣어서 105가 돼야 돼. 그럼 몇이야? 65인가? 이거 아니야? 아니죠. 140. 140이라고? 145요. 145라고? 그렇대요. 5를 넣으면 다시, 그치? 145지? AN이 이렇게 구하면 돼. 이해되니? 안 되면 지금 얘기해야 돼. 너희 지금. 다시. 어디부터 다시? 노란 글씨. A11에서 마이너스 A. 자, 다시. 집중해야 돼. 얘에서 얘 뺀 게 공차 하나야. 얘에서 얘 뺀 거 뭐야? 공차 2개지, 당연히. 얘에서 얘 뺀 거 공차 3개죠. 얘에서 얘 빼도 공차 3개지. 그러면은 A11에서 A5 빼면 공차가 6개죠. 그게 6D가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48이잖아. 그럼 D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첫째 항을 물어봤어. 그럼 첫째 항이 뭐니? 137이죠. 공차는 마이너스 8. 그치?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가끔 이런 게 나와. 처음으로 음수가, 15한 거야. 패스하고.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항이냐 이거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항이네. 즉, AN이 언제 0보다 작냐 이거지. 맞아요? 이때 N 최소값 구하여라 이거지. AN이 뭐였어? 마이너스 8N 더하기 145였죠. 얘가 언제 0보다 작냐 이거야. 그치? 그럼 뭐야? 145가 8N 얘죠. 그럼 N은 뭐야? 8분의 145는 뭐니? 80? 16점 몇이니? 65. 65 아니야? 8에 64. 18점 몇 아니야? 그러면 몇 번째 항이야? 제 19항 이렇게 써요. 19번째 항은 0보다 작을 거예요. 그치? 18번째 항은 0보다 클 거고. 되니? 그 제 19항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수열의 뜻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등차 수열도 배웠어요. 그 수열에 잡아. 등차 수열은 뭐라 그랬어? 이웃한 항들 사이의 차가 일정한 거야. 그치? 얘가 일정해. 그럼 얘도 항들 사이에 이제 관계식이 있을 거야. AN이 뭐라 그랬어? AN이 n번째 항이야. 일반항.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AN-1이 의미하는 게 뭘까? 또 AN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얘를 볼 거야.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플러스 D가 되는 거 맞아요? 그치? 이웃한 항들 사이의 차가 일정한 거야. 공차 D로 일정한 거고 그러면은 AN-1은 또 이렇게 쓸 수 있거든. AN에서 D를 뺀 거지. 맞아요? 또 AN 플러스 1은 뭐야? AN에서 D를 더한 거죠. 맞아요? 얘를 더해 봅시다. 자, AN-1 더하기 AN 플러스 1은 뭐가 돼? 2AN이 되고 그러면은 AN-1 더하기 AN 더하기 1은 뭐가 될까? 얘는 뭐가 될까? 얘지. 자, 이런 걸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an-1과 n+1 사이에 중간에 an, 얘가 등차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치? 얘를 다시 봐봐. 2분의 an-1 더하기 an+1을 얘와 얘의 평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 평균이 얘가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는 게 끝이 아니야. 3개짜리 받아줘. a1 더하기 a2 an, a2, a3가 있어.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당연히 얘가 성립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a2는 a1, a3의 등차 중항이 되는 거죠. 맞아요?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치? 근데 봐봐. 3 더하기 7의 반이 5 맞니? 다시 3 더하기 7의 반이 5 맞아요? 맞지? 근데 1 더하기 9의 반이 5가 되기도 하지. 다시 봐봐. A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사이에서 얘가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되지만, 등차 수열에서는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다섯 번째 해서도 등차 중앙이 성립하죠. 다시 얘랑 왜? 2 곱하기 D고 2 곱하기 D잖아. 간격이 일정하잖아. 그럼 이거의 2배가 얘 더하기 얘도 되는 거야. 그치? 간격이 일정하면 무조건 이웃한 항들 사이가 아니더라도 등차 중앙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거는, 자, 등차 중앙은 요거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일단. 자, 7, A, 13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A, 6, B, A, B, C도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룰 때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얘 더하기 얘 되는 거지. 그럼 뭐야? 2A가 뭐니? 20. 그럼 A는 10. 또, 2 곱하기 얘, 12가 뭐야? A 더하기 B지. 맞아요? A가 10이었어. B는 2지. 그 다음에, 이거의 2배. 2B가 A 더하기 C죠. B가 여기 4였고, 10이면 C는 몇이니? 다시 4야. 10이야. 4는 10 빼서 빼기? 얘죠? 더하기 빼기는 잘해야지. 그래서 A, B, C 뭐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죠. 그 등차 중앙을 의미한다라는 거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대.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다. 그때 세 수의 합이 21이고 곱이 280이다. 자, 다시. 그때 세 수를 구하여라. 자, 세 수의 합, 등차 수열을 이룬데, 걔를 그냥 무조건 A1, A2, A3 이렇게 놓을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냥 하나 어떤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 수열은 뭐겠어? 이렇게 놔도 되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놔도 되죠. 그죠? 근데 세 수의 합이 21이래. 즉 뭐야? 3A가 21. 그럼 A는 뭐야? 7. 그치? 근데 곱이 280이래. 그러면 7 빼기 D랑 7이랑 7 더하기 D 곱해서 280이래. 7로 나눠. 그러면 7 합차죠? 7의 제곱 빼기 D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 그럼 D는? 풀마 3이지. 맞아요? 되죠? 뭐 그래서 세수는 어쨌든 뭐 똑같이 나오겠지. 플러스 3이든 뭐 순서만 바뀌어서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조금씩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자, 수열은 말 뜻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 나열한 걸 이제 수열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이제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뭐야? 이웃한 항들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치? 그 이웃한 항들 그 차.
일정한 수가 공차라고 얘기했어. 그치? 공차 D로 표현이 되고, 그때 A에는 A1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얘를 보고 그냥 A1 더하기 n-1D라기보다 이 n이 중요한 거잖아. 얘가 변수니까. 그치? 여기다가 이제 1, 2, 3 넣을 거잖아요. 그치? 그 n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치? 그때 얘는 n에 대한 1차 식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때 n의 개수가 뭘 의미한다고? 뭘 의미한다고? 뭘 의미한다고? 대답 안 하네. 뭘 의미한다고? 그래서 n에 대한 1차 식이 n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제부터는 pn 플러스 q 이렇게 쓸 거고, p가 의미하는 게 공차고 q가 의미한다라는 걸 찾기보다 그냥 p 플러스 q가 의미하는 게 첫째 항이겠지. 그래서 q를 찾을 거야. p가 나오고 a1이 나오면 q도 찾을 수 있잖아. 단순히 q만 의미하는 걸 찾을 수는 없어. 그치? 맞니? 졸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까? 그래서 자, 첫째 항이 11,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도 만들 수 있어.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1 넣어서 11 나오도록 이 상수 붙여주는 거나 그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집중 안 하는 사람은 질문도 안 받아줄 거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등차 수열의 합. 이제 합도 공식이 있어요. 그것도 배울 거야. 보통 합은 sum 해서 s로 써요. n항까지 합. 그러면 n항까지 합은 요거예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넷째 항 n항까지 합. 얘를 이제 sn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얘 n번째 항은 이제 마지막 항이니까 L로 표현을 할게요. 라스트 항에서 라스트 L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첫째 항은 A1이라고 쓰죠. 두 번째 항은 뭐야? A1 더하기 D로 쓸 수 있지. 안 보면 다시 해야 처음부터. 한 명 때문에 자꾸 수업 몇 번씩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두 명 이상 동시에 집중 안 하면 강의 안 올릴 거야. 이걸로 듣고 끝내. 이거 듣고 끝내면 이제 수열은 버려야 될 수도 있어. 못 따라와 이제. 복습 안 하면. 다시. 첫째 항은 그냥 A1이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D 더한 거니까, 공차 더한 거니까 D. 세 번째 항은 뭐 얘기했죠? 맞아? 그 마지막 항은 라스트에서 L로 쓸 거고, 이 전 항은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맞니? 그럼 SN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SN을 한 번 더 써볼 건데, 얘가 SN이고 또 SN을 또 한 번 더 써볼 거야. 근데 이젠 거꾸로 쓸 거예요. 얘부터 쓸 거야. L이에요. 얘는 뭐겠어? L 빼기 D예요. 그 다음은 뭘까? L 빼기 ED겠죠. 맞아요? 거꾸로 쓴 거니까. 얘겠지. 맞아요? 여기는 얘겠죠. 얘를 더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더 할 거야. 그럼 좌변은 뭐예요? 2
SN이죠. 그치? 봐봐. 얘랑 얘 더하면 뭐니? A1 더하기 L이죠. 맞아? 얘랑 얘 더하면 뭐야? A1 더하기 L이지. 얘랑 얘 더하면 뭐야? A1 더하기 L이지. 얘랑 얘 더하면 뭐야? A1 더하기 L이지. 걔가 몇 개 있을까요? N개 있지.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와. 이게 이제 거기 다 책에 나와요, 얘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돼. 얘는 지금 이 알파벳을 중요한 게 아니고 n이 의미하는 게 뭔지, a가 의미하는 게 뭔지, l이 의미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야. 다시 sn이라는 거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보통 sn으로 표현이 되고, 등차 수열에서 sn은 2분의 항의 개수라고 표현해야 돼. 분명히 얘기했어. 또 나중에 뭐 2분의 n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치? 맞아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다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아까 그 등차 중항 설명하면서 얘 더하기 얘가 반이 얘다 했지? 그러면서 얘 더하기 얘 반이 얘다 했지? 그렇다는 거는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가 같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 더하기 얘나 얘 더하기 얘나 다 같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면, 봐봐. 그럼 얘 더하기 얘랑 같고 얘 더하기 얘랑 같고 얘 더하기 얘랑 다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뭐 n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 나눈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됐니? 그 다음에 자, L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마지막 항이라고 했지. 그럼 n번째 항이겠지? 맞아요? 자, 그럼 L은 마지막 항이니까 n번째 항. 아까 공식 외웠어. A의 n은 뭐였어? 첫째 항 더하기 뭐였지? n-1 D였죠. 맞니?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다 넣을 거라고 어떻게 돼? 2a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이렇게도 외워야 돼. 자,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치? 또는 옛날에는 이게 뭐 한문으로 해서 초항, 처음 초에서 초항, 마지막 말항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그냥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치?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물어볼 때 등차 수열 합이 뭐냐 물어봤을 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얘기해야 돼.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했어. 또 물론 적으려면 적을 수 있어야 되지. 얘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이렇게 적을 수는 있어야 돼. 그치? 얘가 등차 수열 합 공식이에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얘가 등차 수열 합 공식이에요. 됐니? 근데 봐봐. sn이야. 그치? 얘도 변수가 n이고요. x에 대한 함수하면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잖아. 그치? 아까 뭐 이상하게 막 복잡한 식으로 정리 안 하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얘도 그렇게 쓸 거야. 아까 등차수열의 합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등차수열 합은 요거지만 일반항이 뭐였지 원래? 요거였지. 첫째 항 더하기 n-1d 얘였죠. 맞아요? 그치? 여기서 이제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d, 공차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걔를 이제 어떻게 쓰기로 했지 우리는? pn 더하기 q로 쓰기로 했고, p가 뭐라 그랬어? 공차. 첫째 항 a1은 뭐야? 이거 돼야 돼.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n에 대한 식이니까 2분의 dn 제곱이 나오지. 잘 보세요. 맞니? 2분의 dn 제곱 나오는 거 맞아?
이거 안 들으면 그냥 이거 안 해줘도 그만이긴 해 사실. 나는 그냥 책에 나온 대로만 대충 알려줘도 내 임무는 다 한 거거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n이 있으니까 뭐 몇 n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맞니?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니 없니? 몇 n 하고 끝이지. 숫자 없지. n으로 묶여 있잖아. 맞아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Pn 플러스 Q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고 P 더하기 Q가 첫째 항이고 이게 돼야 된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 합은 뭐야? n에 대한 몇 차식이니? 2차식인데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에요. 알겠니? 상수항이 없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n제곱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2분의 d죠. 맞아요? 2분의 d. 2분의 공차지. 그럼 봐봐. 이제 등차 수열의 합도 n에 대한 2차식으로 쓸 거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쓸 거고 맨날 2분의 dn제곱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pn제곱 더하기 qn으로 쓸 거야. 그치?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쓸 거라고. 그죠? p가 의미하는 게 뭐니? 아까 뭐라 그랬어? 2분의 d.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p랑 여기서 p는 다르지? 여기서 p는 공차였어. 그치? 여기서 p는 2분의 d. 근데 이 p는 2분의 d 너희 이런 식으로 외우면 나중에 헷갈리거든? p가 뭐 공차의 반이었는지 공차의 반이 뭐야? 공차의 2배가 p가 되는 건지 p의 2배가 공차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얘는 p는 공차의 반 이렇게 쓸 거야. 한글로 굳이. p는 공차의 반 이렇게 외우세요. 합에서는 n의 제곱의 개수 p는 공차의 반이고 그 다음에 SN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1부터 n항까지 합이라 그랬지. 그럼 S5라는 게 뭘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5까지죠. 다시 S5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럼 S1은 뭘까? 첫째 항까지 합이지. 그냥 첫째 항이지. S1이랑 A1이는 당연히 똑같겠지.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첫째 항은 P 더하기 Q겠지. n에다 1 넣은 거. 맞아요? 이렇게까지 외울 거예요. 지금 요거 두 개 중요해요. 알겠니?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Pn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고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P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등차수열 일반항에서 공차라고. 그치? 그 다음 Q는 어떻게 구해? 첫째 항을 통해서 구해. 1 넣어서 P 더하기 Q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도 원래 얘도 다 외워야 돼. SN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 다음에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n-1d. 요게 지금 이거 L이 요거 통해서 한 거지. 얘도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얘를 쭉 정리해보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온다고. 맞아요? 다시 그 반대로 얘기해서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다는 거는 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판단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얘를 n에 대한 2차식 pn제곱 플러스 qn으로 쓰자면 p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차의 반이라고 외우세요 얘들아. 다시 p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차의 반. 첫째 항인 A1은 S1이랑 똑같으니까 A1은 P 플러스 Q. 되죠? 요걸 알면 조금 편해져요 나중에 풀 때. 그것도 몇 개 해줄게요. 자, 속도가 너희 많이 달라진다. 요거 그냥 푸는 거랑 저거 해서 푸는 거랑 많이 달라져요. 근데 굳이 듣지도 않고 계속 뭐 책에 나온 대로 풀게요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푸시고. 자, 예를 들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7이고 항의 개수가 15개래.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일단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해? 자,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도 되고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2a 더하기 n-1d 요걸 내도 되고 뭐 요걸 내도 되고 상관없죠. 자, 공차가 7이고 항이 15개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합 15개 합을 구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얘는? 일단 지금 공식 외우는 과정이니까 세 가지 이거 다 해봅시다. 첫째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거 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 지금 일반항 구할 수 있니? 봐봐. 공차가 7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럼 A에는 뭐야? 뭘로 시작해? 몇 n? 7n. 그치? 1 넣어서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계속 안 보네. 그리고 마지막 항 요걸 통해서 하려면 마지막 항 구해야 되지. 마지막 항이 뭐야? A15지. 15개니까. A15는 뭐니 계산하면? 95인가? 그치? 그러면은 합은 요걸 통해서 풀면 합은 뭐야? 2분의 항의 개수 15개. 첫째 항 마지막 항 요거라고. 그치? 이렇게 되고 2분의 항의 개수 2a. 그치? 2a 하면 마이너스 6이지. 맞아요? 더하기 n-1d죠. n-1이 몇이야? 14죠. 14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해도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고. 맞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자, AN이 요거라 그랬어. 그치? 공차가 몇이라고? 공차가 몇이라고 얘는? 7이죠. 그러면 SN은 공차의 반하고 N제곱이지. 공차의 반이 몇이야 지금? 2분의 7N 제곱이지. 그 다음에 1 넣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몇이니? 2분의 7에다가 몇을 빼야 마이너스 3이야? 2분의 13인가? 맞아요? 맞니?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이게 되는 거야. 되니? 지금 여기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분수로 나와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몇 개 또 해볼게요. 보세요. 공차 3 요거 해봅시다. 어떤 일반항이 얘래 4n 플러스 3이래. 이때 합을 구해봅시다. SN은 뭘까? 몇 n 제곱? 2n 제곱이지. 맞아요? 첫째 항이 몇이야? 7이지. 1 넣는 거잖아. 첫째 항 7이지. 1 넣으면 몇이 돼야 돼? 7 돼야 되지. 그럼 플러스 몇이야? 5지.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돼요? 봐봐. 또 뭐 그런 거야. 그럼 SN이 뭐가 돼야 돼? 공차의 반 마이너스 3n 제곱이지. 1 넣으면 몇이야 얘? 마이너스 5지. 몇이 필요해? 이거라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을 할 때 일반 항을 구하는 것도 해볼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문제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몇 개 좀 해보고 갑시다. 지금 하는 거. 자, 이거 해봤고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이고 끝항이 76이래. 이런 것도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봅시다. 그냥 저거대로 해도 되는데 이거 갖고 사실 항의 개수도 바로 구할 수 있긴 있거든. 한 문제라도 제대로 들어. 한 문제라도. 몇 번째 항인지 몰라요. 그치? 아직 몰라. 뺄 거야. 빼면 몇이야?
72지. 얘가 공차 곱하기 몇이니? 3 곱하기 몇이야? 24. 자, 봐봐. 얘에서 얘를 뺐더니 24 곱하기 공차라는 거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이라는 거니? 25번째 항이라는 거지. 그 항의 개수가 25개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은 이때 등차 수열 합은 SN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거지. 이렇게 구하는 것도 제일 빠르죠. 요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공식 암기하고 이거 하는 과정이니까 다 해볼 거라고. 그치? 그 원래대로 그래서 AN이 다시 써줄게요. 봐봐. AN은 첫째 항 더하기 뭐였어? n-1 곱하기 d였죠.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다시 또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몇 요거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첫째 항이 4래. 그럼 뭐야?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된다고. 근데 또 얘도 되면 SN도 구할 수 있다고. SN이 뭐야? 일단 그냥 이거대로 해봅시다. SN은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도 되고, 그치? 2분의 항의 개수 더하기 첫째 항 2a 더하기 n-1d 요거 해도 된다고 했죠? 맞아요? 또는 뭐 해서 그냥 쓰면 되고, 또는 공차의 반 2분의 3n 제곱, 그치? 맞아요? 플러스 몇 n 돼야 돼? 2분의 5n 돼야 되는 거 맞니? 그치? 그죠? 이거 지금 안 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이거. 그래서 뭐 25번째 구하려면 여기다 25 넣으면 답 나오잖아. 그치? 되죠? 되니? 자, 이게 왜 편한지 가면 갈수록 느낄 거야. 뭐 3번은 그냥 해보시면 되고, 배수의 합 이거는 패스하고, 자 이거 봅시다. 자, 얘를 뭐 구해볼 거야. 자,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데 그 일반항을 먼저 구해봅시다. 뭐야? 일반항 마이너스 3n 더하기 54 되죠? 되니? 합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이죠? 맞아? 그 다음에 천천히 계산해도 돼. 2분의 10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뭐야? 얘죠? 맞아요? 그치? 근데 그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래. 내가 아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뭐라 그랬어? n에 대한 1차식이라 그랬죠? 맞아요? 등차수열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지. 근데 2차식에서 최대 최소 나오면 뭐야? 2차 함수 생각해야 되지. 맞아요? 봐봐.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이니까 그렇게 엎드리면 자겠다는 거 아니야? 자,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이니까 최대값이 존재할까? 최소값이 존재할까? 최대값이 존재하죠. 그럼 봐봐. 요거까지 깨달아야 돼. 지금 등차 수열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가끔 뭐 킬러로도 나오긴 하지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 합이 언제 최대 최소 이런 거.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N을 한번 그려보자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다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그 2차 함수가 당연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상수항이 없으니까 n을 묶일 거 아니야. 0,0은 무조건 지나잖아. 그럼 이렇게 지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있겠지. 어디서 최대 또는 최소야? 축에서. 축의 방정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맞아요? 그렇게 구하면 되게 쉬워져요. 너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그거 생각 못하면 힘들어져. 그치? 그렇게 구해야 돼. 그치? 근데 정의역이 처음에 내가 수열할 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 그랬지? n에다가 막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넣을래? 안 되죠? 그치? 2분의 1번째 수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럼 그거에 가까운 자연수를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6분의 19 나왔다고 쳐. 예를 들어. 그럼 6분의 19에서 예를 들어 얘가 6분의 19야. x가 n이. 그러면 6분의 19번째가 최대예요 하면 안 되지. 6분의 19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해야 되죠. 뭐야? 몇? 3일 때. 얘가 3일 거고 4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까지 합이 최대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엄청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치? 봐봐, 이제 해봅시다. 얘는 그럼 얘는 SN 이렇게 생겼어. N이 일단 SN 합이 최대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갖죠. 음수니까. 그치? 축에서 최대일 거고. 그치? 축의 방정식 쓰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치? 2a분의 b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고 3분의 6분의 103이지. 맞아요? 6분의 103이면 뭐니 대충? 17점 몇이야? 잠깐만 17, 6일은 6, 7에 42 1 몇이지? 맞아요? 그럼 17에 가까워 18에 가까워 17이 가까우니까 최대값은 S17이겠지. 맞아요? 17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고. 되죠? 그죠? 지금 뭐 개념 설명하는 거라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나중에 뭐 문제 풀이하면서 해줄 거고, 이제 얘를 볼 거예요. 얘는 사실 별거 아니긴 해요. 자,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 얘죠. 그 등차 수열의 합을 알 때 일반항을 구하려면, 등차 수열의 합을 알 때 일반항을 구하려면 얘를 구할 수 있어. 자, Sn-1이라는 건 뭐니? 얘죠. 그치. An-1까지 합이지. 그 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어떻게? 더요? 뺄 거예요. 빼볼게요, 얘는. 봐봐. 그럼 좌변은 뭐야? Sn 빼기 Sn-1이죠. 맞지? 얘는 어떻게 돼? 뭐 남아? 그래서 AN과 SN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죠? 그래서 거의 너희 풀이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N이 뭐 2n제곱 빼기 n일 때 일반항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구할 거야. 어떻게? Sn 빼기 일반항 뭐 AN을 구하래. 그럼 요거라고. 그럼 SN은 뭐야? 얘죠. Sn-1은 뭐겠어?
얘죠? 얘죠? 자, 이거예요. 계산해봅시다. 계산해봅시다. 2n제곱 마이너스 n. 얘는 뭐야? 2n제곱 마이너스 5n 되지 않니? 더하기 1 빼기 더하기 2 되니? 맞아요? 그럼 뭐야? 2n제곱 2n제곱 없어지고 4n 되나? 그 다음에 상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요. 뭔가 이상하지? 3만. 이해되죠? 그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쵸? 근데 이걸 이제 쉽게 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거라고. 사실 눈으로도 풀 수 있어, 얘는. 자, SN이 어떻게 나왔어, 지금? SN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풀 줄 아는 거거든? 봐봐. SN이 어떻게 나왔어? 라고 물어봤을 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유라고 얘 대답할 수 있으면 지금 무조건 풀 줄 아는 거야. 그냥 2n제곱 빼기 n이요. 이거는 누가 대답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SN이 어떻게 나왔다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알려줘도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 다시. SN이 어떻게 나왔다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뭐였지? 등차수열의 합이었지. 근데 등차수열의 합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거 2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공차의 반이지. 공차의 반이 2래. 그러면은 자 봐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저기서 SN이라는 거는 등차수열의 합을 의미하고, 그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 뜻이잖아. 그치?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차의 반이 2잖아. 그럼 공차가 뭐예요? 4죠. 그럼 4n 플러스 몇 될 거 아니야? 첫째 항이 뭐야? 1 넣으면 첫째 항이지. 1이지. 1 넣어서 1 나와야 돼.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대. 이 과정이 다 생략이 된다고. 되니? 되죠? 거꾸로도 돼야 돼. 봐봐. AN을 알 때 AN을 알 때 등차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거. 등차수의 합을 구하라 뭐야? 일반항을 알면 등차수의 합 구할 수 있잖아. 저기 막 공식 썼잖아. 그치? 근데 얘도 사실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계속 했잖아. 공차의 반 n 제곱이라고. 그치? 공차의 반이 몇이야 지금? 2지. 2n 제곱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1 넣어서 1 나와야 되지. 그럼 빼기 1이 필요하지. 요거라고. 이게 된다고. 되지? 봐봐. 요 과정 다 생략하게 다 해줬어. 근데 지금 너희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심심하면 한번 해봐도 돼. 어차피 뭐 하려면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보자마자 바로 된다고. 봐봐. SN이 n제곱이야. SN이 n제곱이야. 어떻게 생겼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유. 그치? 다시. 뭐라고? 뭐야 그럼 AN이 등차수열이라는 거지. 그치? 공차가 뭐야? 공차가 뭐야? n의 n제곱의 개수가 뭐야 지금? 1. 그게 공차의 반이라 그랬잖아. 공차가 뭐야? 자, 1이지? 공차의 반이 1이에요. 공차가 뭐예요? 2죠. 그럼 AN은 뭐예요? 2n 플러스 몇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근데 1 넣어서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요거라고. 되니? 그죠? 되죠? 자, SN이 어떻게 생겼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러면은 SN이라는 건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이겠구나. n항까지의 합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공차의 반이 지금 몇이야? 공차의 반이 3이잖아. 그럼 공차는 몇이에요? 6. 그럼 AN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 6n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야 지금? 5. 그럼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죠? AN이 2n 빼기 1이에요. SN은 뭘까요? 자,
공차가 몇이야? 공차 2 맞니? 공차의 반은? 그럼 1n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지. 맞아요? 맞니? 첫째 항이 몇이야 지금? 그럼 희재야 몇 n이 돼야 돼? 응? 지금 혼자 대답 못할까? 얘들아 뭐야 어떻게 돼야 돼? 몇 n이야? 없지. 봐봐 이게 똑같은 수업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 안 들으니까. 뭐 자, 중요한 거 봐봐. 내가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다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걔는 조금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 상수항이 있게 되면 걔는 SN이 예를 들어 왠지 이거 강의 못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 요거일 때 일반항을 구하러 나왔어. 얘는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 아니야. 그래서 등차수열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상수항이 붙게 되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아니고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항의 합이 되거든. 걔는 그거예요. 왜냐면 한번 해봅시다. SN이 이렇게 생겼대. SN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봐봐. SN 빼기 SN-1이라면 이건 맞지? 맞아요? 맞니? 맞아요? 해봅시다. 그냥 구해볼 거야 일단. 그럼 뭐야? 3n 제곱 빼기 2n 더하기 1에서 뭘 빼야 돼? 3 n-1의 제곱 빼기 2 n-1 플러스 1 맞아요? 그럼 봐 3n 제곱 3n 제곱 없어지지? 몇 n 될까? 여기서 마이너스 2n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8n 플러스 8n 그래서 6n 맞아요? 뭐 될 거예요 그렇게. 또 상수는 1에서 얘만 보자. 3 6인가? 마이너스 5니? 얘지 맞아요? 근데 봐봐 SN에서 SM-1을 뺐으니까 AN 얘는 맞는데 그럼 확실한 건 뭐야? 우리 S1이랑 A1은 같아야 되지. 그거잖아.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A1이 S1이잖아. S1은 뭐야? S1 1 넣으면 뭐야? 근데 A1이 뭐야? 뭔가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 SN이 N에 대한 2차식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나오면 걔는 첫째 항은 좀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A1은 S1 얘가 맞지? 얘지? 얘가 맞고 그 다음에 얘가 맞지? 근데 이렇게 써야 돼. 다 봐봐. 잘 보세요. 다시. SN이 이렇게 나왔어. 그때 일반항을 구하여라 나왔어. 이게 다 써야지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것만 쓰면 뭐야? S1, A1이 뭐야? 이것만 쓰면 A1이 1이지? 2잖아. 그럼 틀린다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다시 봐봐. 아까 SN이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그거 일반항은 뭐라고? 등차수열이라고. 그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오면 걔는 등차수열이라고. 첫째 항부터. 그치? 근데 저렇게 상수항이 붙어버리면 첫째 항은 다른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첫째 항은 S1을 통해서 구하고 AN은 SN 빼기 SN-1을 통해서 구하면 돼요.